자, 반갑습니다. 일단 앞전의 경기들은 다 건너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그 아챔 조합만 한 조합 정도 갔는데 어, 그거는 좀 애매해서 건너뛰었고 개인적으로 갔고 일단 분석은 다 끝냈고 이번 주도 경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은 아직 전이거든요. 이거 방송만 끝나고 조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즈부르크하고 브레스트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챔스를 나중에 하고 이번엔 나눠서 하겠습니다. 카트도 나눠서 담았기 때문에 챔스 빼고 이 아챔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조르다고 이 상하이 그 선화 요거는 다득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난번 상하이 하이강 원정 가서도 조르다가 일단 그 비기기도 했고 상하이 선화도 상하이 하이강도 그 상하이 선화하고 했을 때 뭐 이기기도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하이 선화가 리그 성적도 나쁜 편은 아닌데 꾸준하게 좀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홈팀 승 그리고 오버 쪽 봅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표에는 없습니다. 조르드하고 상하이선은 그냥 일단 얘기로만 할게요. 그리고 샤르자하고 알레어다트는 배당 대비 그냥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요 두 경기는 아예 뺐습니다. 앞전에 일찍 마감된 경기들도 제외를 했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갈 거냐? 순서는 짤지 먼저인데 일단은 아릴랄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릴랄하고 알쇼르타. 이게 아릴랄이 확실히 어제 알 나스르 뭐 한 골차 승부도 나오긴 했지만 아릴랄은 알라이안 원정에서도 3골을 넣었고 지금 무승부 없이 계속 전승 중이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 이라크 팀인 알쇼르타는 지난번 알 나스르한테 일단 비겼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면 아릴랄이 이마엔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알쇼르타가 한 골 정도만 넣는다면은 이거는 이마엔보다는 오버 쪽을 좀 더 봅니다. 요거는 아릴랄하고 알쇼르타는 해서 아이고 요거는 배당 대비 이마엔보다는 오버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알가라파하고 알라인 요거는 보니까 알라인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아릴랄 원정에서도 약간 좀 비볐던 그 전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타르 팀인 알가라파보다는 그래도 알라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에스테글라한테 3대 0으로 지기도 했고 그리고 알라인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더라고요. 지난번 알사드하고 비기기도 했고 예전에 이제 아챔 뭐 아릴랄하고 이제 치고받기도 했고 해서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새 리그에서도 나름 성적도 좋고 그래서 이건 알라인 승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 번니하고 플리머스 오늘은 챔스 빼고는 제가 분석배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분석배 표시를 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번니 플리머스는 사실 번니 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번니 때문에 한번 승과 오버가 동시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포츠머스전에서 2대1로 이제 역전승하면서 이겼던 경기인데 그 마지막 골도 극장골이었습니다. 극장골. 그래서 혹시라도 번니가 이긴다는 전제가 깔렸을 경우에는 힘겹게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플리머스가 요새 브로미치 원정에서도 좀 선방을 했고 지난번 루턴타운전이나 썬더랜드전 물론 홈이긴 합니다만 해서 요거는 차라리 번니 승갈 바에는 번니가 지든 이기든 뭔가 오버가 날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번니 승은 조금 애매하다. 오버. 번니 승 가고 싶으면 고배당으로 그냥 핸디무 정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렇게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카디프하고 미럴. 요거는 사실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건너뛰었습니다. 카디프도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미러를 믿기에는 카디프의 연패가 너무 무승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겨야 될 타이밍이라도 보여지고 해서 좀 애매해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코번트리하고 블랙번. 사실 상대 전적에서는 코번트리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3연패 중이기도 하고 컵대회 포함. 득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홈에서. 그래서 오버 갈까 살짝 생각을 했는데, 블랙번이 지금 컵대회 이제 블랙풀하고의 패배 말고는 아직 리그에서 무패거든요. 다만 이제 홈에서는 전승인데 원정에서는 다 무승부입니다. 근데 상대했던 팀들이 뭐 번니, 노리치, 뭐 프레스턴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정에서 이제 비길 때 보면은 저득점으로 비겼던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코번트리가 아무리 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보다는 블랙번 프렌이 낫다.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턴타운하고 옥스퍼드인데, 사실 요 경기도 보면은 루턴타운이 초반에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 퀸즈파크전도 역전을 당해서 이제 결국엔 그 다음 경기 미럴 상대로 1승을 했는데, 연승하다가 또 이제 플리머스한테 3골이나 내줬죠. 그래서 아직도 루턴타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는 3부에서 이제 2부로 올라온 팀인데 홈에서는 아직 무패이긴 해요. 뭐 컵대회도 다 그렇고 지난번 번니전도 비겼고, 근데 원정에서는 전패입니다. 전패. 근데 전패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한 골 차입니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블랙번 상대로도 한 골 차, 뭐 코번트리 2대3, 뭐 지난번 브리스톨전은 한 골 넣고 역전패를 당했으니까 2골 내줬으니까 전반에 1대0이었는데, 그래서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폼이 나쁘진 않습니다. 옥스퍼드. 오히려 루턴타운이 지난번 1부에서 떨어진 팀 치고는 지금 폼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데, 요거는 루턴타운이 홈이라서 이기든 옥스퍼드가 뭐 전패긴 하더라도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루턴타운 승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 것까지 생각한다면 오버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노리치하고 리즈. 노리치 리즈는 막상막합니다. 제가 볼 땐. 왜냐면 리즈가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뭐 포츠머스한테 3골 내주고, 그 다음 미들즈브로한테 3대0으로 발리고, 브로미치전까지 비기면서 3경기 승리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4승 1패, 그리고 그 1패 번니전 한 골 말고는 4경기 다 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즈도 원정 성적에서 아직 패배가 없고, 노리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아직 패배가 없기 때문에 상대했던 팀들도 셰필드 유나이티드, 블랙번, 와포드 대선 거두고 더비 카운티한테도 이제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최근 둘 다 연승 중입니다. 노리치도 그렇고 리즈도 그렇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이제 무승부 가면 무가 잘 안 뜨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고려했을 때 홈팀인 노리치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왜 노리치 프렌을 보느냐, 무승부 유력하게 보지만 무각이 좀 빡셉니다. 그래서 프렌을 보는 거고, 리즈 프렌이었으면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 리즈가 지난번 상대했던 팀들이 카디프하고 코번트리입니다. 카디프하고 코번트리가 지금 순위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카디프는 꼴찌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상위권인, 뭐 아주 극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 쪽에 이제 놀고 있는 노리치 정도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노리치가 원래 작년에도 홈에서 강했잖아요. 물론 후반 막판에 승리가 좀 없어서 그렇긴 했는데 여전히 홈에서는 강한 노리치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블랙번이 성적이 낮은 팀들이 아니에요. 다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라서 그런 팀 상대로도 비겼다는 건, 그리고 최근에 터진 이제 득점력. 노리치의 문제점이
그 최근 두 경기 말고 득점력이 저조했거든요. 뭐 무득점 두 경기에 뭐 한 골 겨우 넣고 했는데 최근에 4골 3골 터트렸기 때문에 리즈 상대적인 게 좀 있다 보여집니다. 뭐 셰필드 왠지 뭐 코번트리 카디프 다 이제 뭐 상위권은 아니라서 요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노리치 프렘 봅니다.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퀸즈파크하고 헐시티. 지금 헐시티가 갑자기 미친듯이 지금 골을 넣고 있거든요. 지난번 스토크 원정에서도 선제골 내주고 3골 때려 넣었고 카디프전도 4골. 물론 헐시티도 보면은 스토크나 카디프가 성적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 전에 헐시티 성적 보면은 득점력이 아주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의 언더. 컵 대회 빼면은 리그는 계속 언더였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경기 이제 오버가 난 건데 퀸즈파크는 컵 대회 제외하면은 첫 경기 브로미치한테 역전패 당한 3대1로 그거 빼고 지난번 블랙번전이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만큼 잘 안 지기도 해요. 퀸즈파크도. 그리고 득점력도 좀 꾸준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헐시티가 뭐 2번 반짝 이겼다고 해서 3연승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퀸즈가 상성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퀸즈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요거 퀸즈 승무로 보고 굳이 만약에 헐시티 쪽 승리까지 본다면은 그냥 오버 쪽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막 결장 부분이나 이런 거 언급 안 하는 거는 뭐 대충 막 아주 막 큰 뭐 그 정도까지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 뭐 간혹 한두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챔피언십은 그냥 그것까지 보면서 해도 이제 생각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딱 요 정도까지 봐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 다음 썬더랜드하고 더비카운. 자, 요 경기는 지금 썬더랜드가 어쨌든 홈에선 전승이거든요. 3경기 6득점 무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이죠. 연패. 와포드하고 플리머스한테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홈에서는 그래도 실점도 안 했고 그리고 더비 카운티도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 최근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홈에서 무패였다가 노리치한테 처음 진 거니까. 근데 원정에서도 보면은 블랙번전도 그렇고 와포드, 뭐 셰필드 좀 아쉽게 진 경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원정 승 없다는 점. 그래서 그냥 홈에서 무패도 아니고 무실점으로 이제 무패기 때문에 요거 뭐 언오버로 좀 접근하려 했는데 더비 카운이 골을 못 넣으면은 언더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썬더랜드가 실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뭐 비길 것까지 생각하면은 좀 머리가 복잡해서 요건 그냥 썬더랜드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들이 참 맛이 없죠. 그죠? 오늘 대부분 보면 번리 승도 그렇고 괜찮은 배당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 다음 이제 브로미치하고 미들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끝나면 챔스 바로 갈게요. 자, 브로미치가 지금 4연승이야. 4연승 끊겼죠. 그 셰필드 웬즈한테 그 2대0으로 지다 비길 뻔한 거 아마 극장골로 먹히면서 이제 결국엔 3대1로 졌는데 이 홈에서의 브로미치 보면은 실점이 적습니다. 그 플리머스, 스완지, 리즈 상대로 다 무실점 2승 1무. 뭐 원정 성적도 좋긴 한데 워낙 홈에서 실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미들즈브로도 지난번 스토커전 이기면서 3경기 만에 이겼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브로미치가 홈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원정보다. 그래서 그게 좀 살짝 걸려요. 지난번 어디지? 플리머스전도 후반에 골을 넣었던 거고 그래서 미들즈브로가 자세히 보니까 은근히 좀 빡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크게 진 적이 거의 없고 다 아슬아슬하게 졌던 경기들도 크고 또 언더가 많아요. 미들즈브로도. 그리고 브루미치도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언더 성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브로미치 승무 보는데
그래도 뭔가 승이냐 무냐 좀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더를 좀 더 보겠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 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러면 일단은 그 10경기죠. 10경기 아침부터 이제 챔피언십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챔피언스 리그, 일부러 이 구간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섞이지 않게 하려고 구간을 나눈 거고, 자 챔피언스 리그는 따로 분석 그 표에는 따로 표시를 안 해드려요. 요거는 조합이랑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근데 멘트 들으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짤즈하고 브레스트. 자 짤즈는 지난번에 프라전 원정에서 대패했죠.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완패. 왜냐면 그 전에 디나모 키예프라든가 트벤테 상대로 좀 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원정이라도 좀 비비지 않을까 해서 프렌 쪽으로 봤던 경기인데 여지없이 그냥 졌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스트는 슈투트 그라츠 상대로 2대1로 이겼고, 근데 하지만 여전히 원정에 이제 불안감이 있거든요. 브레스트가 뭐 리그에서도 지금 지난번 오세르전 지면서 연승 못 이어갔고, 뭐 파리 원정에서 한 골 넣긴 했지만 짤츠부르크가 홈이 좀 빡셉니다. 트벤테도 원정 가서 졌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스파르타 프라전은 원정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홈의 짤츠부르크라면 좀 다릅니다. 어쨌든 1승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저는 짤츠 승 쪽 봅니다. 짤츠 승무.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슈투트하고 이제 스파르타 프라인데, 스파르타 프라가 뭐 지난번 뭐 짤츠부르크를 3대0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리그에서 뭐 지금 올라온 팀들 보면 챔피언스에서 이제 뭐 부크레슈티, 뭐 말메, 뭐 다, 그리고 지난번 짤츠부르크까지 이겼다고 하더라도 슈투트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 레알전 지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슈투트는 득점력이 좋아요. 지든 이기든 항상 골은 넣고 있고, 또 넣을 때는 또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홈에서 5골이나 넣었던 상황이고, 뭐 세루기라시가 가긴 했지만 도르트문트로 뭔가 오히려 그 골 넣는 선수들이 좀 골고루 약간 퍼진 느낌이에요. 그 작년에는 초반에는 세루기라시한테 약간 몰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을 겪으면서 이제 뭐 이 운다부나 이제 이 뒤에 좀 골을 많이 넣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스파르타 프라가 좀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거는 그냥 슈투트 승을 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이제 뭔가 다득점으로 비기거나 뭐 변수 나오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투트는 지금 프리시즌부터 지금까지 다 오버예요. 그냥 모든 경기가 다 오버다. 한 경기? 예. 일단은 뭐 리그 컵 대회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 챔피언스 그리고 리그까지 다 오버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프라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 이건 그야말로 오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투트 승, 배당이 좀 적더라도 1.35면 이길 만한 경기는 데려가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인테르하고 치르베나. 자, 치르베나가 지난번 좀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황인범이 빠지고 나서 조금 그래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벤피카전 홈에서 이제 1대2로 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가 뭐 지난번에 첫 패배를 이제 AC 밀란한테 하긴 했지만 맨시티 원정에서도 비겼던 팀이고, 이게 리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테르 쪽 배당이 올라가더라도 저는 인테르 승 마행까지 봅니다. 골만 빨리 넣는다면은 2마행까지도 봅니다. 이거는. 근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치르베나 홈에서 벤피카한테 전반 2대0으로 발렸던 팀입니다. 그래서 인테르 원정, 안 그래도 인테르가 홈에서는 실점이 그때 AC 밀란 말고는 없던 상황이어가지고
치르베나가 골을 넣기는 좀 힘들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인테르의 무난한 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3.5 마인까지는 모르겠지만 2 마인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도르트문트하고 셀틱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보면은 셀틱이 지난번에 어디지? 그 5대1로 대승을 거뒀잖아요. 슬로반부. 근데 이제 거기하고 도르트문트는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클럽 브리에 원정 가서도 3대0으로 이겼던 도르트문트여가지고 지난번 슈투트전 실점이 좀 많긴 했는데 확실히 홈에서는 실점을 하더라도 득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셀틱이 뭐 골은 넣을 수 있지만 도르트문트를 이기긴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도르트문트 승 보지만 만에 하나 좀 불안하다. 그러면 셀틱의 득점력을 좀 더 높게 본다면 다득점 사이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도르트문트 승, 그리고 만약에 고배당 노린다 그러면 3.5라도 오버 때리면은 2배 넘으니까. 그러니까 마엔을 갈 거냐, 2배 이상 고배당을 잡을 때 도르트문트 마엔을 갈 거냐, 뭐 오버를 갈 거냐 하면은 전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아예 실점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최근에 보움이라든가 하이덴하임한테도 2골을 먹힐 정도면 마엔보다는 오버 쪽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버가 나려면 어쨌든 4골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조상 뭐 2대2가 됐든 뭐,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3대1이긴 해요. 3대2까지, 근데 3대2도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대1 스코어로 끝나면 결국엔 언더라서 좀 잘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도르트문트 승이에요. 우리가 뭐 셀틱이 아무리 선방했다 하더라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걔 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게 리그에서 조금 실점한다 그래서 무시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괜히 강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짤츠부르크도 원정 가서 3대0으로 발리는 마당에 좀 네임도 있고 이런 리그 다른 거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술에 따라 다르겠죠. 뭐 수비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골을 빨리 못 넣을 거고, 뭐 둘 다 공격적이면 이제 뭐 치고 받고 할 텐데,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쪽 봅니다. 그리고 바르샤하고 영보이질. 자,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진줄도 몰랐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지난주에 성적이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바르샤가 오사수나한테 4대2로 발렸더라고요. 좀 힘겹게 이길 줄은 알았지만 질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 헤타페전 1대0으로 이겨가지고.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지로나 원정, 비아레알 원정 다 득점하면서 했는데 확실히 모나코전 이 한번 졌기 때문에 뭐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살짝 꺾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라요나 발렌시아 원정에서 다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해요, 바르샤가. 근데 이번 홈이고 상대 영보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나코전에 퇴장 때문에 져가지고 지금 부상도 부상 때문에 날리고 지금 수비 퇴장에 다니올모, 뭐 가비, 그리고 부상인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격 쪽에 선수들이 많긴 한데 뭐 기포도 이제 부상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4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뭔가 화풀이 상대가 좀 필요하다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영보이즈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 지난번 에스턴하고의 홈 경기에서도 3골을 내줘가지고 바르샤가 개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2마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마인까지 봅니다. 4.5 마인은 바르샤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거다. 뭐 영보이즈가 한 골 넣는다 해서 바르샤가 4.5 마인을 못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얼마나 골을 많이 넣느냐, 그 싸움이라 봐요. 그래서 지금 오버 쪽으로도 배당이 빠지는데 저는 2마인, 3마인 보고 3마인 보는 입장에서는 뭐 오버 봐도 되는데 배당 차이가 너무 나서 3.5 오버 갈 거면 차라리 아싸리 3마인 도전하는 것도 4.5는 살짝 좀 애매해서 좀 그렇습니다. 왜냐 5골 넣어요. 5골.
영보이즈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6골 넣어야 되기 때문에 4.5는 좀 빡세요. 4.5가 되려면 일단 원정팀 골 넣지 말아야 되고, 일단 전반에 최소 2~3골은 때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근데 물론 영보이즈가 에스턴한테 3대0으로 발렸다고 해서 뭐 바르샤한테 뭐 4골 5골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 개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골만 빨리 터지면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봐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버쿠젠하고 AC 밀란. 사실 요 경기는 레버쿠젠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고 이제 확인을 안 했는데 뮌헨전에 선제골을 먼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겼고, 레버쿠젠이 어쨌든 라이프치히전 졌기 때문에 첫 패배를 기록해서, 그것도 사실 2대1로 이기다가 막판에 2골 먹힌 거라 무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죠. 그 이후에는 아직 패배가 없으니까. 볼프스도 결국엔 역전을 했고, 페노르트도 원정이지만 4대0으로 발랐고, 그래서 AC 밀란이 지난번 리버풀전 생각하면은 좀 아쉽긴 하죠. 홈이라서. 근데 최근에 인테로 원정도 잡고 레체전도 이겼기 때문에 흐름은 어쨌든 AC 밀란 실점은 좀 있긴 합니다.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레버쿠젠한테 무실점으로 맞긴 좀 빡세고, 만약에 이제 요게 승부로 갈린다면 레버쿠젠 승을 가려고 하는데 뭔가 AC 밀란이 뭐 연패 당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살짝 그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전 차라리 이게 언더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성향상 이게 무조건 오버 가야 오버 가야 되고, AC 밀란도 보면은 실점이 많기 때문에 오버 가야 되는데, 뭔가 두 팀이 잘하기 때문에 페노르트처럼 뭐 막 레버쿠젠이 다득점, AC 밀란 상대로 뭐 대량 득점을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언더 보긴 하지만 막 갈 경기는 아니다. 사실 레버쿠젠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이게 역배 터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상대가 AC 밀란이라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굳이 뭐 마음에 안 들다면 건너뛰어야 될 경기 중에 하나라 보여집니다. 레버쿠젠하고 AC 밀란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뭔가 저는 막 배당을 보고 가는 성격은 아닌데 왠지 저 4.1배가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그럴 거면 AC 밀란 응원할 거면 AC 밀란 풀엔도 두 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레버쿠젠도 자세히 보면은 뭐 잘할 땐 잘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실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노르트전 4대0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AC 밀란은 페노르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레버쿠젠 실점 많은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결론을 종합해 보면 오버긴 하네요. 이거는 그냥 각자 그냥 반반 느낌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갑시다. 이거는 저는 아마 안 가지 않을까. 레버쿠젠 경기는 그냥 관전만 할 것 같아요. 자, 아스널하고 파리, 오늘의 아주 이제 빅 매치 중 하나죠. 자, 일단 파리 뭐 아시겠지만 감독하고의 불화 때문에 일단은 덴벨레가 못 나옵니다.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팀 내 가장 많은 골은 아닌데 4골 4헛이거든요. 바르콜라는 골만 6골 넣었기 때문에 덴벨레 빠진 게 좀 큽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뭐 여전히 이제 웨데가르드, 그리고 기존에 일단 부상 선수들, 뭐 그리고 뭐 진첸코도 여전히 부상이고, 그리고 베나이트하고 뭐그 부상 의심이 돼서 나올 확률도 크긴 한데, 어쨌든 파리도 원정이고 지난번 지로나전도 겨우 이겼거든요. 키퍼 실수로. 그래서 파리 뭐 무패고 리그에서도 잘하긴 하는데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특히 원정은. 그리고 하필 또 아스날 원정이면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아스날 보면 아시겠지만 득점력이 좋아요. 뭐 맨시티 2골, 뭐 레스터 4골, 그리고 볼턴 5골, 그리고 아탈란타 원정에서 무득점 하긴 했지만 0대0으로 비겼고 해서 아스날도 무패입니다. 무패. 그리고 요새 오버가 나긴 하지만 홈이라 실점을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어렵다. 경기 중에 하나다. 아스날 PSG 원래 오버 보려고 하다가 파리가 뭔가 원정에서 득점을 많이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아스날도 파리 상대로 쉽게 막 득점을 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파리 프렌 가기도 애매하고, 오늘 프렌들이 배당이 다 높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AC 밀란, 뭐 파리, 그리고 또 어디 있냐, 뭐 셀틱, 그리고 뭐 스파르타 프라하. 근데 뭔가 파리가 이길 가능성은 좀 힘들다 봐요. 아스날 원정이라서. 파리 홈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성적들 보면 아스날이 파리하고의 그 경기에서 어쨌든 홈에서도 2대2로 비겼었고, 뭐 16년도라서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격력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덴벨레가 빠진 상황이라. 그리고 이강인을 선발로 쓸지도 의문이긴 해요. 제가 볼 땐. 물론 선발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모르죠. 그래서 파리도 잘하긴 하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아스날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요거. 하지만 승무 사이드 보는 입장에서 언더를 보겠다. 그래서 저는 비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언더를 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경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PSV하고 뭐냐 이거 또 바뀌었네. 스포르팅입니다. 스포르팅. 스포르팅 CP. 배트맨은 좀 이제 줄인 말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웨스트 브로미치, 미들즈브로. 근데 일단 이 누구라도 보기 쉽게 그냥 저기 써진 대로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PSV 아인토벤하고 스포르팅의 경기인데 둘 다 리그 1위입니다. 리그 1위. 근데 리그 1위끼리의 싸움인데 스포르팅이 지금 컵 대회 이후에 무승부 없이 전승이에요. 전승. 지금 8연승. 그리고 릴 경기도 2대0으로 발랐고 그리고 실점도 거의 없습니다. 리그에서도. 그만큼 공격력이 아주 좋고 실점도 적다. 하지만 상대는 PSV입니다. 비록 유벤투스한테 지긴 했지만 홈이라는 점, 물론 실점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스포르팅이 뭐 리그로 보면은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랑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한테 그래도 친숙한 게 이제 LADBC가 포함되어 있는 그 프로토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지 몰라도 저는 PSV가 그 배당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이 스포르팅이 프렌이었는데 PSV로 바뀐 상황이라 전 당연히 그러면 PSV 프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 경기 홈이라서. 원래 PSV가 뭐 리그에서만 득점력이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로사노도 부상 의심이 뜨긴 하거든요. 몇 명이 부상 의심이 뜨긴 하는데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도 득점력이 분포가 되게 골고루 돼 있어요. 뭐 한 선수한테만 이제 치우친 게 아니라서 그래도 홈에서 지는 그림은 안 보입니다. 요거는 최소한 비길 것 같다. 아니면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PSV는 프렌 배당 대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슬로반부하고 맨시티 마지막 경기인데 요게 참 어렵죠. 왜냐면 그 슬로반부 입장에서는 이제 홈이라서 뭔가 변수를 좀 내보려고 하겠지만 맨시티라 좀 빡세요. 슬로바키아하고 이제 이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맨시티가 요새 못한다 하더라도 슬로반부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마엔부터 시작하고 일반승은 배당 가져갈 수도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무리 맨시티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원정이고 지금 맨시티의 이제 결장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로드리가 이제 부상으로 아예 그리고 데브라이너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당연히 네임밸류를 보면 맨시티가 뭐 바를 확률이 큰데 요새 뉴캐슬 원정에서도 비기고 와포드전도 뭐 물론
뭐 그때 홀란드도 안 쓰고 뭐 하긴 했지만 한 골 차였고, 아스날전 비기고, 인테르 비기고, 최근에 시원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거의 없어요. 아니면 실점을 계속 꾸준히 한다든가. 그래서 슬로반부가 지긴 지더라도 뭐 셀틱한테 5대1로 발리긴 했지만 뭔가 압박은 맨시티가 받을 겁니다. 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시티는 뭐 다음 경기가 홈이라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맨시티는 살짝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앞살에서 바르든가, 아니다, 뭔가 이기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4.5를 줬기 때문에 언더를 봅니다. 이게 솔직히 3.5나 2.5면 당연히 좀 오버 쪽을 생각했을 텐데, 이 4.5를 본 이유는 그겁니다. 슬로반부가 맨시티 상대로 막 많은 골을 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맨시티가 과연 3골, 4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만약에 전반에 골 못 넣고 끝난다? 그러면 언더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행 갈 바에는 2핸디물을 가든 3핸디물을 가든 고배당을 노리고 저는 언더 쪽 봅니다. 언더. 슬로반부하고 맨시티는 너무 좀 빡세요. 요새 맨시티가 부상만 없었더라도 좀 무난한 승리 보는데, 그 영향인지 몰라도 뉴캐슬전도 좀 아쉽고, 아스날전도 아쉽고, 인테르전도 아쉽고, 다 아쉽습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챔피언십은 공개를 해드렸고, 요 챔스는 따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냥 코멘트만 들으시면 대충 어떤 의도로 가시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그래서 오늘부터 경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또 이거 방종하고 난 다음에 또 축구 승무패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살짝 발을 담가 봐야죠. 왜냐면 2월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저렇게 해서 뭐라도 좀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달에는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조금 원래 그런 느낌대로 좀 가려 합니다. 너무 이제 내 스타일 아닌 것처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꼬인 느낌이 들어요. 뭐 계속 연패를 하더라도 한 번 적중될 때는 배당도 높게 적중되고 그랬었는데, 뭔가 뭐 꼭 배당을 낮춰서 확률을 높여야겠다 막 생각하는 그 압박 때문에 오히려 뭐 이게 내가 마킹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 느낌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그냥 그게 뭐 4경기가 됐든 5경기가 됐든 뭐 3경기가 됐든 2경기가 됐든 잘 적절하게 섞으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전 그 배팅 방식에서 뭔가 좀 더 추가를 한다는 느낌. 뭐 예전에는 뭐 무승부면 뭐 무무, 핸디무면 핸디무 섞었는데, 거기에 조금 변화를 줘서 무핸디무, 아니면 뭐 마엔 핸디무 오버 뭐 이런 식으로 좀 짬뽕으로 섞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고배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방종을 하고 내일은 좀 일찍 오도록 할게요. 내일은 한 낮쯤에 오고,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 바로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쪽지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쨌든 10월은 좀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도 좀 잡고 원래 폼으로 좀 되도록 가보도록 하죠.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참고하세요. 좀 방종하고 조합 마무리 짜고 승무패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